여러분,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해방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노비들은 더 이상 주인의 재산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비들이 해방됐다고 해서 그들이 곧바로 주인이 되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노비들이 결국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지 신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노비였고 이제는 품삯을 받는 머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비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으니 자유를 얻어도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누군가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계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층을 만드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산이 곧 자유입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싫은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싫어도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산은 시간을 사는 도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땅이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주식, 사업 같은 것들이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파는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세가 나오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산이 일을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누군가 일을 해줘야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씻고 자기 바쁩니다.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마치 과거 노비들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 평생 일을 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직장인을 노비라고 부르는 것은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노동 중심의 삶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직장인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직원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 다 억대 연봉입니다. 한 사람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매달 300만 원씩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방에 사는 사람이 더 여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권에 1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3억짜리 아파트는 10년 뒤에도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우량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자산이 없으면 다시 노동 중심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자산을 만드는 삶인지 아니면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삶인지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가방을 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계층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층을 바꾸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은 삶을 유지하지만 자산은 삶을 바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노동으로 유지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자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삶입니까?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 걸까요? 좋은 옷일까요? 좋은 학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어요.